자, 계속 갑니다. 25번. 먼저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1, 2, 3, 6 네 가지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5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와도 되겠죠.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도 안 나오고요. 6의 약수는. 그리고 나머지 것들 3분의 1의 확률로 5번 나타나는 거예요. 5번 중에 한 번 나타나도 됩니다. 3분의 2의 확률로 6의 약수가 한 번, 나머지 것들이 4번. 아시겠죠? 자, 26번.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A, B, C 서로 눈이 달라야 되니까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6개 중에 다른 숫자 3개를 골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 B, C를 배열을 할 건데요. 소, 중, 대라고 하면 뭐 B가 가운데 와야 되니까 A, B, C 아니면 C, B, A 두 가지밖에 없겠죠. 넘어갑니다. 27번. 먼저 전체의 경우를 구해줍니다. 9명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9팩을 9로 나눠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요. 먼저 이웃해도 좋은 남자 6명을 원탁에 배열을 합니다. 6팩을 6으로 나눌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6으로 나누는 순간 더 이상 원탁은 회전하지 않아요. 고정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자분 3명을 남자들 사이사이 6개의 자리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분이 들어가는 방법 6가지, 두 번째 5가지, 세 번째 여자분은 4가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28번. 먼저 전체의 경우를 구해요. 자,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되죠. 5개를 배열하고요. 그 중에 같은 것은 A가 둘, B가 둘 이렇게 있습니다. 계산하면 30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는 A가 서로 이웃하면 안 되고요. B가 서로 이웃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밖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집합의 포함 배제의 원리를 쓰려고 합니다. 자, 먼저 A가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두 개의 A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자, 총 4팀이 배열이 되는 거고요. 4팩을 2팩으로 나눕니다. 12가지 이야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B가 이웃하는 경우. 이번에는 두 개의 B를 한 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A, A, B 두 개는 한 팀이고 C. 따라서 똑같이 4팩을 2팩으로 나눕니다. 왜? 4개 중에 같은 것은 A가 2개가 있으니까요. 똑같이 12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모두 이웃하는 경우 A는 A끼리 B는 B끼리 그러면 A라고 하는 팀이 하나 나오고 B라고 하는 팀이 하나 나오고 C가 있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3팩토리얼 해서 6가지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론 1에서 이웃하는 확률을 빼줍니다. 전체 30개 중에서 12, 6개는 중복이니까 18 아시겠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조건이 2가지예요. 이래서 집합의 원리를 썼고요. 조건이 3가지 이상이 되면 그때는 수용도를 그리는 게 낫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9번이요. 지금은 숫자도 3가지, 색깔도 3가지, 공은 총 9가지가 있어요. 자, 숫자도 모두 다르고 적힌 숫자도 모두 다르고 공의 색깔도 모두 달라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을 뽑아요. 9개 중에 9개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뽑았다라면 같은 숫자 같은 색깔은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공은 이제 남은 공 8개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공은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공도 하나 뽑았다라고 치면 이제 남은 것은 요 하나 녀석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7개의 공 가운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공은 1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 곱해 주시고요. 자, 30번. 지금 문제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어디서 A, B, C 세 군데 중에서 잃어버렸겠죠. 먼저 PA를 구해줍니다. A 집에서 잃어버렸다라면 그냥 3분의 1이겠죠. 자, 주의할 점 P, B, B의 집에서 잃어버렸다라면 일단 A 집을 들려서 잃어버리지 않고 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B 집에서 잃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C, 마찬가지로 A 집도 무사 통과하고요. B의 집에서도 무사 통과하고요. C의 집에서 잃어버리게 돼야 돼요. 자, 1, 2,
3이라 칭해주면 지갑을 잃어버릴 확률은 총 1, 2, 3의 합이 될 거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는 것은 2번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31번. 주머니 A에서 B로 공을 하나 옮기고요. 그 이후에 B에서 공을 다시 한번 뽑는 문제예요. 자, 주머니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먼저 옮겨간 공이 검은 공일 경우, 두 번째는 옮겨진 공이 흰 공인 경우. 어찌됐건 주머니 B에서 두 번째 꺼낸 공은 흰 공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요. 주머니 A에서 검은 공이 건너갈 경우 5개 중에 검은 공은 3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5개 중에 흰 공은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 공이 건너갔다라면 B에는 총 5개의 공이 되고요. 그 중에서 흰 공은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흰 공이 건너갔다라면 5개의 공으로 늘어나고요. B에는 흰 공이 3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32번. 역시나 퍼센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A, B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만든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품은 A가 60, B가 40을 만들고요. 이 가운데서 불량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요 가운데는 5%가 즉 3에 해당할 거고요. 이 가운데서는 4%가 즉 1.6에 해당할 겁니다. 자, 어떤 제품이 불량품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렇다면 전체가 아니라 이 빨간색 불량품 안에서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불량품은 총 4.6개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A에서 만든 불량품은 총 3개 되겠습니다. 정리는 각자 해주세요. 이번에는 독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건을 한번 써볼게요. A라고 하는 사건은 홀수 1, 3, 5 세 가지가 될 거고요. B라고 하는 사건은 3 이하 1, 2, 3 역시 세 가지가 되네요. C라고 하는 사건은 5의 약수 1과 5 두 가지가 있겠죠. 자,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독립의 여부를 알려면 확률을 구해봐요. PA. 자, 주사위를 던지니까 전체 6개 중에 A에 해당하는 건 3개가 있죠. 이번에는 P의 A 바 B. 자, B 전체 몇 개? 3개 가운데서 A와 겹치는 건 2개가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억은 탈락, 독립이 아닌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P의 B 두 번째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걸 먼저 판단을 해볼게요. P의 B 6개 중에 B에 해당하는 것은 3가지가 있어요. 자, P의 이번에는 B 바 C 어떻게 되나요? C는 전체 2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B와 겹치는 건 1개가 있어요.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같네요. 따라서 B와 C는 서로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A와 C. 역시 P의 A를 구해봐요. 6개 중에 A에 해당하는 것은 3개. 약분하면 2분의 1일 거고요. P의 A 바 C. 자, C는 몇 개가 있죠? C는 2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A와 겹치는 것은 2개 모두입니다. 따라서 이 둘 역시도 같지 않으므로 독립이 아닌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34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집합 전체의 크기는 이렇게 문자 옆에 써주는 게 좋아요. 자, A가 3분의 1. 그런데 합집합이 3분의 2네요. 그렇다면 요 초록색 면적의 크기가 당연히 나머지 3분의 1이 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여기 빨간색 교집합의 영역을 구해 볼 건데요. 힌트는 단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B 전체 가운데서 A와 겹치는 것, B 전체 가운데서 빨간색이 차지하는 것이 4대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대 초록색은 1대 3이 되겠죠. 그쵸?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따라서 요 면적의 3분의 1, 즉 9분의 1이 됩니다. 둘의 합으로 답해 주시고요. 자, 35번 문제를 자세히 보면요. 두 사람은 2개의 과일을 받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쉽게 과일을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우선 귤 2개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과일 2개 받는 사람이야 라고 시드를 확보를 해야 돼요. 전체 3명 가운데서 과일 2개를 받는 사람은 2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과일 2개 받는 것은 결정이 됐고요.
하필이면 그 과일 두 개가 귤 두 개여야 돼요. 자, 5개의 과일 가운데 두 개를 봤고요. 우리가 찾는 것은 귤 두 개 가운데 두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36번. 먼저 전체의 경우를 구해봅니다. 어느 꼭지점이건 3개의 모서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3개의 선택지 가운데서 3번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전체 경우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A에서 B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그리고 위로 한 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3개의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알 이렇게 될 겁니다. 37번. 문제가 좀 복잡한데 경우의 수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먼저 4차전 만에 A가 이긴다. 그렇다면 1차전도 A, 2차전도 A, 3차, 4차 모두 A가 연승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5분의 3의 확률로 그냥 4번 이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5차전 만에 이겼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5차전 5번째 경기는 A가 이겨서 끝냈을 건데 그 전에 4차전까지는 A가 3번, B가 1번 이겼을 겁니다. 순서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5차전은 반드시 A가 이겨야 A의 승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연산을 하겠죠. 4번 중에 3번 A가 5분의 3의 확률로 3번 이기고 그리고는 5분의 2의 확률로 진 게 1번 있는 겁니다. 그렇고 마지막 5차전은 반드시 A가 5분의 3의 확률로 이겨야 하겠죠. 자, 계속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 6차전. 6차전이라면 5차전까지 A가 이긴 게 3번, 그쵸? B가 이긴 게 2번, 이럴 거예요. 확률 미리 구해볼게요. 5번 중에 3번을 이겼어요. 5분의 3의 확률로 3번 이겼고요. 5분의 2의 확률로 2번 졌습니다. 하지만 6차전은 반드시 A가 5분의 3의 확률로 이겨야 A의 승으로 마감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7차전까지 간 경우. 자, 그렇다면 역시 순서는 모르겠지만 A가 3번 그리고 B가 3번 이렇게 6차전까지가 진행이 됐을 거고요. 확률 6번 중에 3번 5분의 3의 확률로 A가 이기는 경기가 3번 5분의 2의 확률로 B가 이기는 경기가 역시 3번 그리고 마지막 7차전은 A 5분의 3이 곱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계산을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전개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38번.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10명의 사람한테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표를 나눠주고 동시에 3개의 번호를 뽑는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유불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확률은 10분의 3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니은. 니은도 똑같아요. 한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그죠? 자, 이건 뜻이 뭐냐? B가 당첨됐을 때 A가 당첨될 확률. 이것은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한 사람이 당첨이 확정이 됐으면 남은 9개 중에 당첨 제비는 2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역시도 같은 경우가 됩니다. 자, 디귿. 자, 디귿은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PA,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라면 이것은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 곱셈 정리의 확장에 의해서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 확률의 곱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을 하면 그것은 독립으로, 마찬가지로 독립이라면 이 두 가지는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A가 당첨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당첨제비 개수가 줄잖아요. 저의 확률은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독립이 아닌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9번. 8명 중에 결승에 올라가는 선수는 2명입니다. 그쵸? 지금은 모든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경우는 우리 선수 3명 사이에서 2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0번. 먼저 6명의 학생을 A, B,
그리고 라지 C, 스몰 c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자리에 라지 A가 왔다라고 해볼게요. 다 똑같겠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6가지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리요. 두 번째 자리에는 스몰 a가 올 수 없으니까 4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공통일 거예요. 라지 b가 왔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몰 a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라지 c,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는 스몰 c, 스몰 b, 라지 c 이렇게 2가지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 라지 c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제는 남은 것이 A로 시작할 수가 있고 B로 시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는 BC와 CB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AC와 CA 이렇게 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라지 C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4가지가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스몰 c로 시작한다라고 해도 4가지가 생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총 10가지 경우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답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6팩토리얼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총 240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1번. 2와 3은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 자, 3끼리는 이웃해도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만만한 1을 배열합니다. 1, 1, 1, 1,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겠죠. 자, 이제는 2를 배열을 할 건데요. 2는 1 사이사이 공간이 5개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2를 배열을 했습니다. 어디에 배열하건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는 3 2개를 배열을 할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있는데 2랑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 자리 또는 이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4자리에 똑같은 3, 4자리 가운데서 똑같은 3 2개를 집어넣어주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전체 경우의 수. 우선 요거부터 마저 해보죠. 5 곱하기 어떻게 되죠? 5C이니까 10 해서 총 50가지가 생기겠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총 7개를 배열을 하니까 7팩을 4팩, 2팩 이렇게 같은 것의 순서로 숫자로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은 50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한번 살펴보죠. 탄소 모형은 커요. 근데 이 3개 중에 하나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수소 모형은 작아요. 이 8개 중에 2개는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검은색끼리는 직접 연결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큰 탄소, 시커먼 탄소가 온 경우, 그리고 각각 이렇게 발이 3개, 2개, 1개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검은색 탄소가 제일 왼쪽에 위치할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그렇죠? 자, 이제는 이 8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색칠을 하는데요. 작은 녀석들 어디? 요 5개 사이로 들어가야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가운데에 검은색 탄소가 위치한 경우. 자, 그럼 역시 수소를 양 끝의 녀석들은 3개씩 이렇게 달아주고요. 가운데 녀석은 2개를 다는 겁니다. 자, 역시 가운데 위치할 확률은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검은색 수소를 요 6개 사이에서 맺어줘야 됩니다. 8개 중에 2개를 칠할 건데요. 그 중에 검은색 탄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검은색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가장 오른쪽에 배열됐을 때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의 합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43번 독립시행. 이제는 익숙하죠? 자, 6문제 중에 5문제를 풀면 돼요. 6개 중에 5개. 4분의 3의 확률로 맞추는 게 5개. 4분의 1의 확률로 틀리는 게 하나.
마찬가지로 6개를 다 맞출 수도 있겠죠. 굳이 표현해 보자라면 4분의 3의 확률로 6개 다 맞추고요. 4분의 1의 확률로 틀리는 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면 PA라는 것과 PA 바 B라는 것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얼마로? 2분의 1로 같아야 되는 거겠죠. 자, B라는 사건은 K의 배수예요. K의 배수 가운데서 2의 배수 A와 겹치는 것, 짝수라는 것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K가 만약에 짝수라면, 그쵸? 그 중에 짝수는 전체 다가 되겠죠. 따라서 K는 기본적으로 홀수여야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K가 11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11의 배수는 100 이하에서 9개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짝수는 4개가 있을 거예요. 2분의 1이 되질 않네요. 자, 13이다 라면 배수는 총 7개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짝수는 3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15요. 15면 15의 배수는 6개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짝수는 3개가 있겠죠. 따라서 요 녀석 15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49가 됩니다. 49라면 49의 배수는 2개, 그 중에 1개가 짝수일 거예요. 98이 되겠죠. 51부터는 불가능해요. 왜? 자식이 자신의 배수, K의 배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45번. 자, 기억부터 볼게요. A와 B가 배반이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배반이란 말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가 일어나는 순간 B는 희망이 사라져요. 따라서 A와 B가 배반이면 100% 종속이 되는 겁니다. 자, B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확률이 일정해요. 따라서 B가 일어났을 때도 확률은 일정하고요.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확률은 일정합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참이 되겠네요. 자, 디귿. A, B가 독립이고 B, C가 독립이면 A와 C는 독립이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틀렸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와 C는 서울대 수시를 한번 응시를 했다라고 치고요. B라고 하는 친구는 고려대 수시에 응시했다라고 칩시다. 어떤 학력을 차별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뜻은 없어요. 자, A와 B는 그렇죠. A가 대학에 합격한들 떨어진들 B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B 자신의 등락률에 대해서는, 합격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B와 C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A와 C는 비록 친구지만 친구가 합격하면 그만큼 내 자리는, 내 확률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서로 영향을 받는 종속이 됩니다. 확률이 달라지는 문제니까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46번. 어떤 회차에서 명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도 명중할 확률은 3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명중하고 나서 아쉽게 그 다음번에는 실패할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명중할 확률 역시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패, 그 다음에도 실패, 확률은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점화식을 쓸 건데요. P의 n 플러스 1, P의 n번, 그 다음에 득점에 성공할 확률은, 자, 그 전 상황을 볼게요. 그 전 상황은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성공했다라면 P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고요. 그 전에 실패했다라면 1-P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번에 성공하려면 그 전에 성공했다라면 확률이 3분의 2로 존재하고요. 그 직전에 아쉽게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2분의 1로 그 확률은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친구를 통상 알파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요. n이 커지면, n이 무한히 커지면 n 플러스 1도 n도 알파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렇죠? 자, 알파는 3분의 2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될 거고요. 알파를 마저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47번.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이건 이상이건 혹은 의견에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모두 다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찬성, 반대 구분 없이 세로로 보면 1대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0, 100 이렇게 해서 150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70, 140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대2, 1대2 묶어서도 1대2 아시겠죠? 가로로는 마찬가지로 5대8이 5대7이 돼야겠네요. 그쵸? 역시나 5대7, 5대7 전체에서도 5대7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48번. 모두의 위치가 바뀐다. 모두의 파트너가 바뀐다. 모두의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재배열되는 순열을 완전 순열 또는 교란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두 개부터 볼게요. 자, A, B가 자리가 바뀌어서 재배열됩니다. 그렇다면 B, A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당연히 두 개가 모두 바뀌는 수열은 한 가지입니다. 자, 이번엔 A, B, C가 다시 줄을 설 거예요. 모두 자리가 바뀌게.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A가 아닌 B 또는 C. B가 온다라면 C, A가 돼야 할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A, B로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세 명이 재배열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엔 네 명이요. A, B, C, D.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B, C, D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A가 못 올 테니까요. B가 오는 경우만 해볼게요. 뭐 누가 오건 상관없으니까. B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A가 오면 D, C 이렇게 될 거고요. B 다음으로 C가 오게 되면 D, A 이렇게 되겠네요. D가 온다라면 A, C. 그래서 각각 세 가지가 따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개가 모두 재배열되는 방법은 9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찬가지로 수형들을 그려보시면 꼭 한 번은 직접 그려보세요. 5명이 모두 재배열되는 방법은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 첫 번째 녀석을 제외한, 그리고 각각 뒤따르는 11가지가 옴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합니다. 5팩토리알 자유롭게 공을 배열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는 해당하는 경우는 44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9번. 네 자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자, 첫 번째 자리는 제외하고요. 여기에 3명이 올 건데 3명은 모두 키가 달라요. 그쵸?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 여기 가운데 세 번째 자리에 오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 요 세 자리 가운데 여기. 아시겠죠? 자, 마지막 50번. 먼저 PK를 구해줍니다. 자, N번 중에 K번. 6분의 1의 확률로 1이 K번 나오고요. 그리고 6분의 5의 확률로 나머지 2, 3, 4, 5, 6이 N-K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7의 K제곱이 곱해져 있고요. 앞에 시그마까지 붙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어차피 곱이니까 NCK 그리고 지수가 같은 이 두 친구를 묶어줘요. 6분의 7의 K제곱 그리고 6분의 5의 N-K제곱. 이것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6분의 7 플러스 6분의 5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6분의 7을 K번 뽑았을 때의 항들의 나열로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의 N제곱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허전해서 한 문제 더 준비를 해봤어요. 조건부 확률을 쓰는 문제고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